남궁세가의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남궁이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았다. 남궁혁이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며 경련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주 남궁훈을 향해 걸어가는 듯했으나 갑자기 신형을 날려 연회장의 지붕을 뚫고 사라졌다. 저놈을 쫓아라. 감히 도망치다니. 남궁세가의 무사들이 뒤늦게 반응했지만 남궁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의 신법은 귀신 같았다. 마치 그림자가 그림자 속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가주 남궁훈의 목을 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다. 지금 당장 돌아가 목을 벨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남궁이는 단순한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남궁세가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호하는 위선적인 정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길 원했다. 죽이는 것은 쉽지. 하지만 그들의 명예를, 위선을, 거짓된 영광을 산산조각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남궁이는 안위성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취를 감췄다. 한 달이 흘렀다. 그 사이 강호에는 소문이 퍼졌다. 남궁세가의 연회장에 나타난 귀신. 소가주 남궁혁을 폐인으로 만든 괴물. 마도의 무공을 구사하는 자. 하지만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남궁세가가 철저히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궁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거기에 마인이 나타났다더군. 남궁세가의 소가주를 폐인으로 만들었다지. 마공이라더니. 정파가 위험하다. 강호는 술렁였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에 공포만이 증폭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무림의 시선은 소주에서 열리는 천하제일무림대회로 쏠렸다. 천하제일무림대회. 10년에 한 번 열리는 무림 최대의 행사였다. 중원의 모든 문파가 참여하고 젊은 고수들이 자신의 무공을 겨루는 자리. 여기서 우승하면 차세대 무림의 주역으로 인정받았다. 올해는 특히 의미가 컸다. 마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정파는 단합을 과시하고 젊은 인재들을 발굴해야 했다. 무림맹은 이 대회를 통해 정파의 결속을 다지고자 했다. 대회장은 소주성 외곽의 광활한 평원에 세워졌다. 거대한 비무대가 중앙에 있었고 그 주변으로 관중석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관중석은 3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일반 무인들을 위한 하층부, 각 문파의 제자들을 위한 중층부, 그리고 장문인과 장로들을 위한 상층부. 대회장에는 수천 명의 무인과 각 문파의 장로들이 운집해 있었다. 구파일방의 깃발이 휘날렸다. 소림사의 금색 깃발, 무당파의 태극 문양, 화산파의 매화 상징, 아미파의 흰 연꽃. 각 문파의 상징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장관을 이루었다. 올해 대회는 특별하다네. 소림의 해공대사께서 직접 오셨다던데. 무림맹주님도 친히 참석하신다지. 무인들의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남궁세가 역시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참석했다. 단전이 박살난 남궁혁을 대신해 다른 후계자 후보들을 내세워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중석은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다. 무림 명문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 남궁훈이 후보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우리 가문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한 달 전 연회장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야 해. 후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남궁진이었다. 남궁세가의 반개 천재이자 현재 가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자. 그는 25의 나이로 이미 인류 고수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염려 마십시오, 가주님. 이 남궁진이 반드시 우승하여 가문의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남궁진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남궁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가 시작되었다. 예선전부터 치열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무공을 뽐냈다. 소림의 금강장, 무당의 태극검, 화산의 매화검법. 정통 무공들이 비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다. 며칠이 흘렀다.
예선이 끝나고 본선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탈락했다. 남궁진은 순조롭게 승리를 거듭했다. 그의 창천검법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역시 남궁세가의 후예로다. 저 나이에 벌써 저 경지라니. 칭찬이 쏟아졌다. 남궁세가의 관중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때 은색 가면을 쓴 한 사내가 비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낡고 무거운 철검이 매여 있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다른 화려한 참가자들과 대비되었다. 수수하지만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관중석이 웅성거렸다. 저 자는 누구인가? 가면을 쓴 자는 처음 보는군. 어느 문파에서 왔을까? 대회 집행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무림맹의 집행부 소속으로 대회의 규칙을 관장하는 자였다. 성명과 문파를 밝혀라. 집행관의 물음에 가면의 사내가 짧게 답했다. 무명, 문파는 없다. 간결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대답은 파문을 일으켰다. 좌중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름도 없는 산적 놈이 감히 무림대회? 가면 뒤에 숨은 꼴이라니 정정당당하지 못하군. 문파도 없는 잡것이 무슨 배짱으로. 무인들의 세계에서 문파는 곧 정체성이었다. 문파 없는 자는 뿌리 없는 자, 믿을 수 없는 자였다. 게다가 가면까지 쓰고 있다니. 규칙상 문파가 없어도 참가는 가능하지만 집행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가면을 벗고 정체를 밝히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소? 거절한다. 무명이라 자칭한 사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규칙의 가면을 벗으라는 조항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규칙을 따를 뿐이다. 집행관이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규칙에 그런 조항은 없었다. 애초에 가면을 쓰고 참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좋다. 허락하겠다. 하지만 무명이라. 정식 이름이 아니니 대회 기록에는 무명객이라 기록하겠소. 상관없다. 무명, 아니 남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채 반 시즌을 가지 못했다. 무명이라는 사내의 첫 대결 상대는 청성파의 후기지수 진무량이었다. 청성파의 검법은 빠르고 예리하기로 유명했다. 진무량은 청성파의 차세대 주력으로 평가받는 인재였다. 가면 쓴 놈, 각오하라. 진무량이 검을 뽑았다. 청성검법 제3초 유성추월. 검이 유성처럼 빠르게 날아와 상대를 관통하는 초식이었다. 하지만 무명은 검도 뽑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손을 뻗었다. 손바닥을 펼친 채로. 그리고 가볍게 밀어냈다. 콱. 보이지 않는 기파가 폭발했다. 진무량의 검이 튕겨나갔다. 아니, 검만이 아니었다. 진무량의 몸 전체가 뒤로 밀려났다. 그는 비무대 끝까지 밀려나 간신히 멈췄다. 이럴 수가. 진무량이 경악했다. 자신의 필살기가 손바닥 하나에 무력화되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진무량이 이를 악물고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청성검법의 모든 초식을 쏟아냈다. 검광이 비무대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무명은 여전히 검을 뽑지 않았다. 그는 장법만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손바닥으로 검을 튕겨내고 손날로 검기를 갈랐다. 그의 움직임은 유려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결국 진무량은 내공이 고갈되어 무릎을 꿇었다. 제가 졌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다. 청성파의 후기지수가 검도 뽑지 않은 자에게 패배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저 자, 누구인가? 무명?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저 장법. 예사롭지 않군. 다음 대결도 마찬가지였다. 공동파의 천재 풍무백이 무명에게 도전했다. 공동파는 오행권법으로 유명했다. 풍무백은 그 중에서도 화염권의 대가였다. 흐아합. 풍무백의 주먹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내공이 공기와 마찰하며 실제로 열기를 발산하는 경지였다. 인류 고수의 경지에 올라야만 가능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무명은 손가락 하나로 그 주먹을 막았다. 검지 하나. 그것이 풍무백의 주먹과 부딪히자 모든 화염이 꺼져버렸다. 마치 물을 끼얹은 것처럼.
무슨. 풍무백이 당황했다. 무명은 그대로 손가락으로 풍무백의 가슴을 찔렀다. 가볍게. 그러자 풍무백의 몸이 비무대 밖으로 날아갔다. 컥. 풍무백이 땅에 떨어져 피를 토했다. 내상이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내공이 역류하여 내상을 입은 것이었다. 관중석이 소란스러워졌다. 저자, 대체 무슨 무공을 쓰는 거야? 검도 뽑지 않고. 저 기파, 심상치 않아. 무명이라는 사내는 단 한 번의 검도 뽑지 않고 오직 기파와 장법만으로 청성의 후기지수와 공동의 천재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그의 무공은 정파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파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다른, 알 수 없는 무언가였다. 관중들은 그것을 느꼈다. 본능적인 두려움을. 준결승전. 무명은 화산파의 검수 매화검수 유청어와 맞붙었다. 유청어는 화산파 차세대 장문인 후보로 매화검법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천재였다. 무명객, 당신의 무공은 인정하오. 하지만 우리 화산의 매화는 꺾을 수 없을 것이오. 유청어가 검을 뽑았다. 매화검법 52초. 매화 꽃이 피 휘날리듯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살기가 숨어있는 검법이었다. 검광이 매화처럼 피어났다. 비무대 위에 실제로 매화가 핀 것 같은 환상이 펼쳐졌다.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다. 오, 역시 화산의 절악. 아름답구나. 하지만 무명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그의 주변으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유청어의 검이 무명을 향해 쏟아졌다. 52개의 검광이 동시에 공격했다.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벽한 검망이었다. 무명이 눈을 떴다. 그리고 손바닥을 펼쳤다. 검은 기운이 손바닥에서 폭발했다. 팝팝팝. 52개의 검광이 모두 소멸했다. 마치 매화 꽃이 피 검은 바람에 흩어지듯 유청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마공? 그 말을 끝으로 유청어도 패배했다. 마침내 결승에 오른 두 사람이 비무대 위에 섰다. 한쪽은 은색 가면의 무명, 다른 한쪽은 남궁세가의 반개 천재이자 현재 가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남궁진이었다. 남궁진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그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전하지 않았다. 모든 상대를 압도적으로 꺾었다. 관중들의 환호도 그의 것이었다. 남궁진, 남궁세가 만세.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남궁세가의 관중석에서 남궁훈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한 달 전에 치욕을 씻을 수 있어. 남궁세가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가면 쓴 놈. 남궁진이 무명을 향해 소리쳤다. 내 놈의 운도 여기까지다. 우리 남궁의 창천검식 아래 무릎 꿇려주마. 남궁진이 기세등등하게 검을 뽑았다. 창천검. 남궁세가의 보검이었다. 검에서 푸른 검강이 솟구쳤다. 대기를 가르며 쏟아졌다. 정종 무공의 정수라 불리는 일격이었다. 창천검식 제7초. 천마분광. 푸른 검강이 수십 개로 분열되며 무명을 향해 쏟아졌다. 각각의 검강이 바위를 가를 수 있는 위력이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가면 송남궁위의 입가에는 냉소가 걸렸다. 느리다. 그리고 얕아. 그는 남궁세가의 무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익혔고 완벽하게 마스터했던 무공.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넘어선 경지에 올라 있었다. 남궁위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에서 서늘한 검은 기류가 소용돌이쳤다. 마기가 응축되었다. 공기가 일그러졌다. 역천마결 제6성 명왕파천장. 검은 손바닥이 허공에 나타났다. 거대한 손바닥. 그것은 실체가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강렬했다. 콰르르릉. 대회장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관중석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비무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다. 남궁진의 푸른 검강은 검은 손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흔적도 없이 소멸했다. 마치 눈송이가 용광로에 떨어진 것처럼 검강이 사라지고 충격파가 남궁진을 향해 역류했다. 크크. 남궁진이 검으로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충격파는 남궁진을 넘어 관중석에 앉아있던 남궁세가의 장로들에게까지 몰아쳤다. 바람이 휘몰아쳤다. 깃발이 찢어졌다. 의자가 날아갔다. 컥. 남궁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빈무대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관중석에 부딪혔다. 쿵.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정막이 흘렸다. 수천 명의 무인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본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결승전이 단 한 수에 끝났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남궁세가의 천재가 가면 쓴 무명에게 참패했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무림맹주와 남궁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무공, 무림맹주, 천검 사마준이 외쳤다. 그것은 수백 년 전 사라진 마교의 명왕파 천장, 천마신공의 일부가 아니냐. 사마준은 무림맹주로서 수많은 무공을 연구한 자였다. 그는 고서를 통해 마교의 무공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본 무공은 분명 그것이었다. 남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저 가면, 저 무공, 그리고 한 달 전 연회장에 나타났던 그 자. 남궁이가 서서히 가면을 벗어 던졌다. 은색 가면이 공중에서 빙글 돌다가 땅에 떨어졌다. 땅,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드러난 얼굴을 본 남궁훈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집혔다. 휘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 오랜만입니다, 가주님. 남궁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아니, 남궁세가의 죄인 남궁은. 그는 내공을 실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내공을 타고 소주성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 소주성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남궁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검은 마귀가 그의 손에서 폭발했다. 하늘을 뒤덮을 듯 솟구쳤다. 정파의 탈을 쓰고 혈교와 내통한 남궁세가의 추악한 민낯을, 그리고 진정한 마의 주인이 누구인지 거짓말을 남궁훈이 외쳤다. 이 역적놈이 감히 가문을 모독하다니. 하지만 남궁이는 웃었다. 거짓말? 좋다. 그럼 증명하지. 그의 등 뒤에서 검은 마귀가 폭발하며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삼두육비, 3개의 머리와 6개의 팔을 가진 마신의 형상. 그것은 전설 속의 천마가 강림한 듯한 위용이었다. 이것이 바로 역천마결의 진수다. 남궁이가 외쳤다. 그리고 이 마결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남궁세가의 금서각에서. 뭐라고? 관중석이 술렁였다. 남궁세가가 마교의 비급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럴 리가. 남궁이가 계속 말했다. 남궁세가는 대대로 마교의 무공을 연구해왔다. 정파의 탈을 쓰고 뒤로는 마도와 손을 잡았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닥쳐라. 남궁훈이 검을 뽑으며 비무대로 뛰어내렸다. 내놈 같은 역적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그럼 결투로 증명하지. 남궁이가 드디어 등 뒤에 철검을 뽑았다. 묵직한 검이 공기를 갈랐다. 검신에서 검은 기운이 흘러나왔다. 가주님, 아니, 살부께서 직접 이 역적을 처단해 보시지요. 무림대회는 순식간에 공포와 전율의 도가니로 변했다. 천하제일을 가리는 축제가 이제는 정파와 마도의 진실을 가리는 심판의 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남궁이가 서 있었다. 복수의 화신으로.